자,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화가 많은 사주는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서는 화가 부족한 사주는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주제로 당연히 방송해 드리겠고요. 자, 전번에 이제 목이 많은 사주는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이 이 많다라는 개념 정리부터 이제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게 사주가 이제 8글자인데 많다 그러면 이제 뭐 3글자니까 많고 4글자니까 많다. 이렇게 통속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 말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날짜를 제가 여기다 좀 적어 놨어요. 제가 이제 경자년이고 갑신월이죠, 지금이. 그리고 오늘이 이제 녹음하는 오늘이 정유일이고, 이제 유시에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게 위에 있는 게 천간이죠? 이 지지고요. 자, 이 천간과 지지 속성이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자체를 항상 이제 사주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도 이제 토, 금, 수 할 때도 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텐데요. 왜냐하면, 목이 많은 사주는 무엇이 문제일까를 보지 않고 화가 많은 사주는 무엇이 문제일까부터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일단 천간과 지지의 개념 정리부터 잠깐 언급을 하고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은 뭐냐면 이 천간은 지금 여기 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천간,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하고 위는 천간, 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천간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죠. 천간은. 그 다음에 지지는 공간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천간은 사건의 원인의 개념이고 지지는 사건의 결과의 개념인 것이고요. 그리고 천간은 정신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지지는 물질적 측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또 천간은 표면적 심리를 얘기한다면 지지는 실질적, 질적인 요소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은 사건의 발달이고 과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는 이제 결과적 측면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이제 생각에 어떤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측면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삶의 환경이고 터전이죠. 그리고 부모, 형제 자리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 또 부모, 자식 그리고 부부 간의 인연의 강약이 드러나 있는 그 자체. 그게 바로 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요 부분이 천간과 지지의 차이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단순히 뭐냐면 그냥 천간에 그러니까 자, 목이 화가 많다 그러니까 화가 이 8글자 중에 4글자가 네 자가 화이니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어느 증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천간 지지 개념 해석적 개념이 다른데 동일적 비교로 개수를 얘기한다는 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천간과 지지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월지입니다. 월지. 태어난 계절. 이 월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비중이 높은 게 시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지, 그 다음에 시지 이렇게 하는데 천간은 하나의 기운에 불과한 것이니까 실질적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물론 당연히 이제 여기 순서인다면 당연히 이제 월간이 또 당연히 어떤 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자, 많다라는 개념은 첫 번째 어떤 개념이 설정이 되냐면 월지를 끼고 있어야 된다. 월지, 일지가 2개가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5하고 여기가 4화다 그러면 당연히 화가 많은 사주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신유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금이 강한 사주죠. 당연히 금이 강한 사주. 물론 여기까지 있으니 더더욱이나 그러겠죠? 자, 이런 형태, 개념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얘기한다라면, 월지, 일지, 시지는 아닌데, 연지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시간 정도거나 월간, 여기가 예를 들어서 오하고, 여기가 뭐 정하고, 병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다 치자고요. 이렇게 하면,
화가 3개나 있는데 이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월지나 일지 자체가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 화기운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요 개념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 부분은 여기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의 본질은 뭐냐면요. 항난조습에서 난이라고 해요, 난. 그러니까 따뜻할 난자를 쓰죠. 그래서 난이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그 따뜻한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화는 빛이냐 열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통속적으로 기본적인 관점은 병화는 빛이고 정화는 열이다라는 관점으로 얘기하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일단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열이라는 건 따뜻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천간에 정화가 있거나 지지에 오화가 있는 사주는 본성적으로 따뜻한 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화의 본질적 특성은 난이다라는 관점, 환난조습에서 난에 속한다라는 말을 했고요. 당연히 목은 전번에 얘기했죠. 목은 습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화는 당연히 이제 화려한 빛이 됩니다. 빛. 빛은 이제 밝죠. 그래서 꾸미고 가꾸고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자체가 화의 기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가 많은 사주는 말하자면 가꾸고 꾸미고 치장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허영심과 사치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자, 그러면 당연히 금전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 자신이 없으면 안 쓰면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에게 빌려서라도 써야 심리적인 부분이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화라는 자체는 융통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화려한 말기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요령을 만들어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죠. 화기운이 많으면 뭐냐면 항상 이게 붕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 자, 붕 떠 있다라는 건 일단 불이라는 자체, 화는 불이죠. 불은 위로 솟구쳐 오르는 기운이죠. 불은 활활 타오른다, 오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활활 타오른다, 이렇게. 그 말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화가 많으면 마음도 붕 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붕 떠 있다는 건 항상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붕 떠 있으면 있잖아요. 머리도 한껏 잡아야 되니까 어떤 일을 벌리는 거죠. 동작이 나가는 거니까 일을 벌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보는 게 많으니까 위에 떠 있으니 항상 보여지는 게 많으니까 뭐예요? 남이 하는 것 쳐다만 봐도 조금 셈이 나면 바로 나도 하고 싶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심리적 작용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게 화 기운이 많은 사람인데요. 자, 이런 사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특단의 대책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뭐 그런 대책에 대한 부분까지도 얘기 다 할 수는 없고요. 뭘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여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기회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가 많이 있으면, 사주에 화가 많이 있으면 비밀이 없습니다. 자, 이런 말도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정말 어찌 보면 위험한 말이고 조심해야죠.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은 일종의 혀가 발달된 사람입니다. 화기는 원래 혀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새치혀로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또 새치혀로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장이라는 사람은 새치혀로 진나라를 통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 새치혀라는 이 말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고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많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말기술이 발달된 사람인데요. 특히 보면 이제 요즘 그 정치인이나 아니면 당연히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이런 말기술이 발달된 사람이 참 많죠. 물론 이제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당연히 그렇게 말이 많고 말기술이 좋아야 되겠죠. 아마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화기운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사람들의 말기술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지식을 꼬아서, 배배 꼬아서 만들어낸 궤변론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인기응변에 능한 거죠. 그리고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궤변론자들의 말기술에 놀아나면 안 되겠죠. 듣고 있으면 맞는 말 같은데 듣고 보면 속은 느낌이 드는 그런 말들이 많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뭐 정치인을 혐오하는 건 아니지만 진실성이 너무 없어요. 정치인 중에 진실성을 갖고 정치하는 사람 드뭅니다. 시대는 그런 사람들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말기술로 정치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어쨌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듯이 새치혀로 출세한 사람은 반드시 새치혀로 망합니다. 항상 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다음은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자, 화는 예입니다. 예도래자죠. 예도래자. 예. 좋은 말이죠. 예의를 갖추는 거니까. 예도래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예 신의지 목화토금수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라고 하는데 화는. 근데 이게 과하면 어떻게 돼요? 과하면 없을 무자 여기다 무자를 쓰죠. 무례하게 되죠.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화기운 적당하면 선견지명합니다. 그리고 경우 바르고 예의 바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과하면 정반대로 나타나죠. 무례한 사람, 이제 당연히 무례한 사람이죠. 그래서 위아래도 몰라보는 안하무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후안무치라 그러죠.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좀 무책임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뭐든 과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소지의 어떤 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기운이 어쨌든 뭐 과도하게 많더라도 뭔가 이제 조절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주 구조에 따라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는요. 이제 화는 또 뭐냐면요. 예지력이라고 그래요, 예지력. 뭔가 일어날 수 있는 뭐 미래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감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과하면 어떻게 되냐, 과하면 신기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저 사람 신기 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냥 평상시에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아닌데 평상시에 신기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좋으면 뭐냐면 화기운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신기라 그러는 거. 근데 이게 과하면 뭐냐면 신기는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신기 없습니다. 신기라는 자체가 일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어떤 개념 속에 나타나는데, 신기라는 건 남들에 비해서 뭔가 어색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건데, 어쨌든 신기가 과하게 되면 또 뭐냐면요, 광기라고 하죠. 약간 미칠 광채서 어쨌든 광기라고 그래요. 이게 광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기운이 많으면 속된 말로 그런 거죠. 귀신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화기운이 있으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타고났다 할 수 있는데요. 과하면 예지력이 아니라 정신분열증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하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떨 때는 즐겁게 잘 웃다가 순간 갑자기 어떻게 돼요? 또 돌변해서 화를 내기도 하죠. 또 화를 내다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또 울기도 하죠.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건데요. 어쨌든 변화무쌍하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안정되지 못하고 위아래, 업앤다운이 너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뭐 전에 했던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사주에 조금만이라도, 조금의 수기운이라도 보조가 된다라면 또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화는 심장이고 소장이다. 심장 기운을 얘기하죠, 화는. 그래서 이제 심장 피죠, 피.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하고 관계 있죠. 근데 이제 심장 기운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피의 기운이 너무 과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생겨요. 약한 게 폐대장 기운이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신장 방광 기능이 반대 방향에 있는 신장 방광 기능이 선천적으로 또 약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천적으로 뭐냐면, 신장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원래 차분하고 조용한 곳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 바닷가 주변에 한적한 곳에 뭐 이렇게 그런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곳에 편안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면 아니면 또 깊은 산속 같은 곳에서 뭐 글을 쓰는 사람도 있죠. 작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에 특히 이제 그런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는 시대인데, 그게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화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선호하게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조용한 곳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표현하는 어떤 차분한 곳을 찾는 사람들로 사주팔자에 화기운이 많은 사람이고, 원래 화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문화예술이 발달된 사람이 많습니다, 원래가. 근데 도심에서 그걸 쓰게 되면 과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 가서 그런 뜻을 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닷가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 글을 쓰는 사람이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작품하는 사람, 물론 시를 쓴다든지 문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로 팔자에 분명 화기운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갑자기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그죠? 머리 길다랗게 다신 분 있죠? 얼굴이 주름이 많으신 분.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그 화천에서 뭐 작품하시는 분. 이예수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아마 이예수 선생님 사주는 모르겠지만 아마 화기운이 분명 많을 겁니다. 혹시 이예수 선생님 사주 아시는 분? 사주 좀 올려주세요. 댓글로.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화기운이 모자란, 부족한 사주는 무엇이 문제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